어떤 노래를 들으면 어느 한 계절이 생각나고 또 어떤 노래는 기억 속에 한 사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노랫말 한 줄에 이런저런 상념에 적게 되는 12월. 올 한 해 우리를 쥐락펴락했던 음악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정리해봅니다.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뉴스를 품은 음악. 이번 주도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네, 저희가 쭉 11월부터 가요계, 해외 음악계 정산을 좀 이렇게 해오면서 네. 지난주에는 또 내한 공연 소식으로 네, 그리고 사재기 그 논란에 대해서 네. 잠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내한 공연 얘기하다가 유튜브 공연 가신다는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네네네. 잘 다녀오셨나요? 아, 네,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언론이 떠들썩했는데 공연이 원래 7시 시작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25분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작을 안 하나 뾰로통한 상태로 기다렸는데 공연 시작과 동시에 아주 그런 노여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 멤버들이 거의 60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60 안팎인데 여전히 기량이 대단했고 연출과 음향 측면에서도 아주 월등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U2 공연이 열린 고척돔 여기가 공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쵸. 네. 야구장으로 그렇죠. 처음에 원래는 설계가 된 야구장이기 거잖아요. 때문에 네. 음향이 참 만족할 만큼 구현되는 게 어려운데 U2 공연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좋은 음향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제가 고척돔에서 본 공연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음향에 신경을 많이 쓴 네네. 그런 공연이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공연 소개하면서 카고 트럭이 몇 대가 들어오고 비행기가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들 하셨었는데요. 초대형 스크린에 무대 설치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화면이 가로 61m, 세로 14m짜리 초대형 LED 화면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위용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게 화질이 그러니까 우리가 4K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풀 네. HD다. 이거는 8K, 그러니까 8K의 화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휴대폰을 손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 화면을 보는 게 훨씬 선명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 화면을 통해서 음악과 어울리는 풍경을 보여주고 때로는 아주 비디오 아트, 아방가르드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연출에 공을 들였고요. 보통 공연에 가면은 멀리 있는 관객들 위해서 그 가수의 근접 화면을 모니터에 송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유튜브는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아주 음악과 어울리는 효과를 가미해서 마치 실시간으로 뮤직비디오를 찍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멀리 있는 관객들까지 또 배려한 네. 그런 무대 장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U2 내한 공연이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그 중에 U2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네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떴었어요. 네. 그 스크린에 서지현 검사 네네. 그리고 또 고 설리 씨의 네. 사진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떤 분위기였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꼽을 순간이었고 저도 그랬는데 U2가 91년도에 발표한 노래 울트라 바이올렛 Light My 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밴드 보컬리스트 보노가 전 세계 여성들이 단결하고 역사를 새로 써서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를 만드는 그날이 바로 뷰티풀 데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래하는 동안에 스크린에 아주 전 세계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사진을 또 이름을 띄웠는데 이때의 서지현 검사 그리고 또 설리 씨 또 화가 나혜석, 국내 최초의 민간 여성 비행사 박경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또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등의 사진과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격스러웠고 저도 좀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관객 앞에서 자신들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고 또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명 깊게 봤고 이 기술적으로나 컨텐츠적으로나 아주 오랫동안 공연의 모범 사례로 기억될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노래나 어떤 그런 것들 무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팬들과 교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유튜브의 이번 내한 공연이 또 많은 화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기사들 막 뜨면서 민재 씨 되게 뿌듯했겠다. 직접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한 내용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2019 올해 음악 이슈에 관해 소개를 하면서 트로트 얘기를 잠깐 했었죠. 올해 우리가 송가인이라는 아주 걸출한 트로트 신인을 발굴했다. 그런 얘기와 함께 2019 트로트 현상은 텔레비전이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조현지 아나운서는 이 TV조선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 이거 보셨어요? 저는 매회 챙겨보지는 못했고 중간중간 이제 화제된다는 소식 들으면서 조금씩 봤는데 좀 신선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로트 가수들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그 몇몇 가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선한 얼굴에 그런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게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여전히. 들었고, 네. 네. 그리고 트로트가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장르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민재 씨는요? 저도 모든 방송을 다 보진 못했고요. 화제가 된 무대들 좀 챙겨봤는데 이게 워낙 시청률도 잘 나왔고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몇몇 무대들 좀 봤던 기억이 나고 이 방송 잘 되니까 TV조선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이 방송의 남성판 내일은 미스터 트롯 요걸 방영한다고 하고 MBN에서도 현재 보이스퀸이라는 프로그램 방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지금 뭐 유튜브 시대다, 뭐 넷플릭스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텔레비전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지금 이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화제가 되는 곳에 있어서는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네. 그런 올드 매체들의 힘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 미스트롯의 송가인 열풍. 사실 우리 음악계에 정말 오랜만에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네. 그리고 저는 저희 공개 방송할 때 이제 송가인 씨는 아니고 김소유 씨가 네. 이제 출연해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팬덤을 보니까요. 네. 젊은 분들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정말 연령층이 다양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그래서 저는 놀란 게 어린 그런 뭐랄까요 대중들 그다음에 이제 원래 트로트의 주요 향유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중장년층 네. 이게 계층이 정말 넓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로트 열풍이라는 게 분명 무시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민재 씨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앞에서 트로트 열풍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트로트 열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송가인 열풍이라고 생각을 하고 송가인 씨는 2012년에 가수로 데뷔해서 무명 시기를 좀 보내다가 올해 방송을 통해 발굴된 스타인데 이 내일은 미스트롯 이 방송 이후에 그러니까 우승하고 나서 정말 나가는 예능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을 견인하고 각종 행사와 공연에서도 아주 높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또 지난 10월에 정규 1집 가인 이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게 첫 주에 3,800장 정도가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각에 따라서는 야 송가인 그렇게 유명하다더니 이거밖에 안 팔렸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음반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은요 이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확실한 스타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또 이제 그 인기가 트로트 전반에 확산된 거다. 왜냐하면 이 트로트 앨범이 요 정도 팔린 건 거니까 네.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송가인 열풍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좀 축소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트로트가 확실히 좀 인기가 많아지진 않았나요? 근데 저는 이 보통의 응원 사이트라든가 뭐 차트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는 아직까지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 이게 결정적으로 히트곡이 약간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트로트 스타들 들어와 보면은 뭐 장윤정은 어머나가 있었고, 박현빈 곤드레만드레, 뭐 샤방샤방. 홍진영, 네, 그렇죠. 샤방샤방도 있었고요.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송가인 씨는 딱 떠오르는 노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명 배우 이 노래도 각별하고 서울의 달, 뭐 엄마 아리랑 두루두루 좋겠지만은 일반 대중에게 송가인이라는 사람은 유명해요. 그러니까 미스트롯 우승자. 근데 그거 외에는 이 유명세의 근간 또 떠오르는 노래 이런 것들이 지금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장윤정 씨나 박현빈 씨, 홍진영 씨 노래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잘 들리는 그런 소프트한 성격의 트로트였는데 송가인 씨 노래는 지금 기준에서 좀 더 마니아적인 정통 트로트. 그쵸. 또 창법 측면에서도 판소리를 뿌리에 둔 가창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흥행을 좀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우리가 송가인이라는 새로운 트로트 스타를 발굴한 것과 별개로 트로트의 전반적인 인기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이제 약간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봐주셨는데 네. 송가인 씨 노래를 한번 직접 들어보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송가인 정말 유명한데 송가인의 대표곡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네. 사랑의 배터리나 곤드레 만들 이것처럼 확 대표되는 네, 곡은 많은 분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송가인 씨 1집 가인 앨범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곡이 두 곡인데 그중에 하나 엄마 아리랑 이 곡인데요. 내일은 미스트롯이 결승전에서 공개했던 신곡 무명배우의 작사 작곡을 맡았던 윤명선 씨가 제작한 노래고요. 태평소를 활용해서 국악적인 터치를 가미한 그게 인상적이었던 트로트 곡입니다. 네, 송가인 엄마 아리랑. 확실히 잘 부릅니다. 맛깔나게. 정말 제가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 막걸리를 지금 마시고 싶을 정도로 정말 송가인의 네, 엄마 아리랑 전해드렸는데요. 2019년 음악계 정리하면서 올 한 해도 돋보였던 트로트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아무리 민재 씨가 뭐 아직 열풍이다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저는 트로트 열풍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청취자분들의 이 문자 에서 볼 때 예전에는 트로트 신청곡이 들어올 때 정말 유명한 몇 곡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들어왔다면 요런 뭐 미스트롯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KBS 아침마당에도 요 트로트 그런 코너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유행했던 노래들을 신청곡으로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노래를 듣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스스로 좀 체감을 했었는데 또 젊은 층의 트로트 열풍을 불고 온 거 하면은 유산슬 씨를 요즘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합정역 5번 출구 이 노래 화제성 최고 아닌가요? 좋죠. 저도 이 노래 참 재밌어서 반복해서 들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유산슬이라는 인물 그 캐릭터가 터진 거지 트로트 열풍의 일환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MBC의 놀면 뭐하니가 주도한 스타덤이었고 다만 이제 유재석의 유산슬이라는 캐릭터는 미디어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재밌는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래퍼 마미손이라든가 EBS의 팽수 요게 인기를 얻은 양상과 좀 비슷했거든요. 비슷하긴 한데 확 와닿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마미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엠넷 쇼미더머니 777 여기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래퍼의 또 다른 페르소나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던 인물이 새로운 이름과 모습 또 콘텐츠로 나타나서 마치 대중과 역할극을 하든 신선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건데 유재석 씨 유산슬도 지금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합정역 5번 출구를 부르는 유산슬을 두고 저거 유재석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재석의 합정역 5번 출구가 아니라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산슬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밈이 된 겁니다. 또 유튜브를 활동 기반으로 삼고 기존의 방송 채널을 가리지 않고 출연한다라는 점에서는 EBS의 팽수와 닮았어요. 그러니까 놀면 뭐하니가 MBC 방송되기 이전에 김태호 PD의 유튜브 프로젝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도 유튜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팽수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세대를 적극 공략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MBC 이외에도 뭐 KBS에도 가고 TBS에도 가고 다른 방송국에 진출한다라는 게 이 유산슬이라는 캐릭터 자체의 소구를 지금 높이고 있다라는 그 전략이 지금 눈에 띄어요. 하나의 어떤 음악적 장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열풍이라기보다는
캐릭터의 네. 성공이다. 요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이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유산슬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들은 송가인 씨 노래도 참 좋지만 유산슬 이 노래 합정역 5번 출구 이거는 훨씬 대중적이고 캐치합니다. 그러니까 합정역 5번 출구라는 친숙한 소재와 따라 부르기 쉬운 후렴 멜로디가 아주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음악적으로 특출난 완성도를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대중에게 가장 각인된 트로트를 고른다면은 이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유산슬 합정역 5번 출구. 네, 2019년 올해 음악계 정리하면서 그중에 하나 트로트 열풍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민지 씨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고 싶어요? 오늘 상당히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랑 지금 좀 오늘따라 의견이 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각자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송가인과 유산슬 개별 활약은 굉장히 돋보였다. 그렇지만 트로트 열풍이란 표현은 다소 거창하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 정도의 결론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들으려고 준비한 노래는요. 다비치의 신곡을 준비했어요. 나의 오랜 연인에게라는 곡인데 노래 참 좋더라고요. 이혜리, 강민경 이 두 분의 아주 아름다운 보컬 하모니가 인상 깊었고 다비치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조영수 작곡가가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다비치가 가사를 썼어요. 네, 딱 다비치 곡이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요. 네. 민재 씨와 인사 나누면서 다비치의 나의 오랜 연인에게 띄워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